안녕하세요. 네, 한일여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도덕 실시간이에요. 콘텐츠 수업 두 번째 콘텐츠 수업이고 우리 도덕 수업은 네 번째 4차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되게 떨리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콘텐츠를 또 선생님이 혼자 셀카로 찍는다고 하니까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로 선생님이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원 조금 더 교과서 지도 나가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도 열심히 달려 볼까요? 힘들다 얘들아. 지난 시간에 과제 있었습니다. 과제 다 했습니까? 첫 번째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하기 다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족사랑 실천일기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선풀 달고 있죠? 내가 어떤 내용을 달았는지 일기장에 잘 기록해야 돼요. 세 번째 도용과 표절 사례 찾아 정리하기 다 이쪽인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숙제 다 꼭 챙겨서 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화가 많이 났었죠? 누가 화가 많이 났습니까? 네, 펭수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펭수의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펭수가 많이 화가 났었죠? 왜 화가 났었는, 저작권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카피라이트. 뭔가 우리가 만들었던 창작물을 복사하고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래서 카피라이트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예, 이 카피라이트, 우리 실생활에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저작권의 정확한 개념 기억납니까? 저작권이란 어떤 의미였죠? 그렇죠.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산물에 대해서 지니는 권리, 뿅! NG가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저작권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저작권은 자신이 창작한 산물에 대해서 지니는 권리다 라고 했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이 창작물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 이러한 권리. 그렇죠. 재산적 권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권리가 있었죠? 이거 내 거니까 내가 원작자라고 내 출처를 밝혀야 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격적 권리. 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공부했던 거 도용과 표절이었습니다. 도용과 표절, 어떤 의미였는지 다 정리했고 사례 열심히 찾아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표절에 대한 뉴스 자, 그래요. 미안합니다. 봤었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어땠습니까? 표절인가 창작인가? 나중에 학교에 돌아와서 다 같이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작권과 도용 표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또 공부하게 될까요? 요번에 온라인 원격 수업하면서 친구들한테 원하는 걸 얘기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뭘 요구했냐면은 선생님 교무실에서의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브이로그 들어봤죠? 브이로그 뭡니까? 내가 이렇게 셀카를 들면서 나의 일상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봤죠? 자기의 일상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올린다. 그래서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 그래서 브이로그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명문대에 다니는 대학생 A씨가 자신의 브이로그에다가 자신의 일상을 막 셀카로 찍어서 올렸어요. 야, 여기가 도서관이야. 여기가 너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학교의 강의실이고 여긴 식당이야. 여기 학교 식당 맛있어 라면서 막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문제가 나타났죠.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래요. 거길 봤던 친구들이 야, 거기 뒤에 나오는 친구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식당에서 밥 먹는 다른 친구들 허락 받은 거 맞아? 그 사람들 얼굴이 다 나오는데 이거는 초상권 침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맞네요 하고서 글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있나요? 김천에서는 선생님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예전에 서울역 갔을 때 서울역에서도 BJ라고 하죠. BJ가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찍는 거 봤어요. 그 뒤에 선생님도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근히 신경 쓰이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그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로 막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사이트에 어떤 화면으로 나가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
찍는 건 더더욱 안 되겠죠. 근데 일부 몰상식한 개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화장실에서도 뭐야 나의 셀카를 찍는 건데 라고 찍기도 하고, 심지어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워터파크 이런 데 가서도 그래 화장실에 조명이 잘 나오지 이러면서 이렇게 찍는 사람들도 있대요. 선생님은 아직 못 봤는데 가끔 목욕탕 이런 데서 애기들이 막 핸드폰 갖고 장난치고 이런 거 봤는데, 글쎄요. 그런 경우 있나요?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인이 찍는 셀프 동영상, 이런 브이로그, 이런 화면들도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생활 침해 문제, 요즘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BJ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 영상들이 굉장히 넘쳐나면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여성 먹방 알죠? 이게 전 세계에 우리 코리아 먹방이 유명해졌는데, 이 먹방 BJ가 자신의 조회수를 늘리려고 했는지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 남녀공학이었나 봐요. 여자 BJ였거든요. 자기가 졸업한 중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쉬는 시간이니까 선생님들은 교무실에 다 내려가고 안 계셨겠죠? 학생들만 막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거길 몰래 어떻게 들어갔나 봐요. 거기 들어가서 그 나시티? 여성들이 입는 그 여름에 좀 더울 때 입는 이렇게 끈만 이렇게 있는 어깨에 그런 티셔츠를 입고 거기서 막 이렇게 춤을 췄나 봐요. 그게 실시간으로 아프리카라는 TV 채널에 실시간으로 막 올라갔습니다. 결국 그 여성 BJ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그리고 게다가 그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면서 그 뒤에서 와 이거 뭐야 하면서 막 옆에 무리를 했던 그 학생들의 얼굴도 여과 없이 다 실시간으로 송출이 됐었죠. 이런 것들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영상이 아직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브이로그라든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영상으로 송출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지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거 있죠.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왜? 우리한테는 사생활 보호권이 있단 말입니다. 교과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교과서 12쪽입니다. 12쪽에 한 걸음 더에 나와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권이 무엇인지 동그라미 치고 같이 보면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것, 내가 알리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함부로 공개되지 말아야 할 어떤 은밀하고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은밀한 것이든 아니면은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내가 알리고 싶지 않으면 안 알릴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사생활 보호권이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별표 칠까요 말까요? 당연히 쳐야겠죠?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힘드네요. 그런데 사생활 보호권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이 알 권리도 있습니다. 내가 내 개인정보 지키고 싶지만은 때때론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당당하게 알 수 있는 권리,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어떤 권리다? 이쪽인가? 알 권리.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개되어야 될 정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마땅히 알 거 알아야 돼. 요구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죠. 요즘에 디지털 성범죄 교육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죠. 뉴스를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N번방 사건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나쁜 놈, 이 나쁜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이제 온천하에 공개가 됐죠. 왜? 이 사람의 사생활, 이름, 이런 얼굴, 자신의 사생활 보호 권리이지만은, 알리지 않을 권리가 그 개인한테 있지만은, 우리 모두 공공의 이익에 우선한다면은, 국민들이 마땅히 알 정보는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되어져서, 경찰이 국민에게 공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생활 보호권과, 이 알 권리는 이렇게 충돌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사례에서는 뭐가 더 우선한 거죠?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한 거죠.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N번방 사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런 가해자한테 속절없이 당했을까? 선생님도 참 의아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대요. 먼저 그 가해자가 이 피해자의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계정들을 검색해서 피해 대상자를 물색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낸대요. 페메라든지 어떤 뭐 쪽지라든지 다이렉트 메시지, DM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해? 안녕하세요. 경찰청입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했으니 지금 이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낸대요. 메시지를 보낸대요. 그럼 그 사람 놀라겠죠? 그 피해 여성 놀라겠죠? 그래서 어머 이게 뭐야? 경찰이 나한테 빨리 알아봐야겠다. 클릭하고 들어가서 아이디를 입력하십시오.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는 순간 그 개인 정보가 다 이 가해자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는 그렇게 확보한 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걸 가지고서 더더욱 속속들이 그 개인정보를 빼내갔대요. 그 다음에 그 속속들이 빼나간 그 개인정보를 토대로 이 피해자를 2차, 3차 범행에 노출시킨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더 나쁜 정보를 요구한 거죠. 자,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모르는 사람의 그 메시지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는 실수로 호기심에 무심결에 클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범죄에 노출됐다. 내가 이런 피해를 직접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어디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든지 여성 긴급전화 1366이라든지 아니면 112, 117 아니면 학교, 선생님, 부모님 누구에든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 그 범죄자들은 정말 영악하고 여러분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계획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님, 선생님, 경찰 이런 여성 긴급전화 이런 관계되는 이런 시설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셨죠?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사생활 보호권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이 두 가지가 때로는 충돌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잠깐 살펴봤죠.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뭐냐면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됐을 경우에 혹은 내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경우에 이 스마트 정보화 시대의 또 부작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친구한테 잘못된 화가 나가지고 욱해서 친구한테 욕을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나쁜 말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친구야 미안해. 그러면은 그 친구가 나를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하고서 화해하고 또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말로 한 게 아니라 카톡으로 했다. 페메로 했다. 근데 그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헐, 얘 봐라. 나한테 이렇게 욕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욕을 해도 안 되고 캡처해서 올려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거는 쉽게 지워질 수 있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이거 뭐야? 대박. 그래갖고 누군가가 그걸 또 다운받아서 단톡방에 뿌리고 어딘가에 올리고 삽시간에 인터넷 공간에 쫙 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버리고 그렇게 정보가 유출되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주워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2차, 3차 피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원치 않는 사진이라든지 원치 않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또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칠 권리입니다. 이칠 권리. 교과서 12쪽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칠 권리. 내 정보를 지울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권리를 실제로 실행하고 실제로 온전히 다 행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도 밑줄 쳐볼까요?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권이 충돌하기 쉬우므로 어느 권리를 우선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왜? 한번 정보가 공개된 다음에는 주워 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5쪽에 또 관련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15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칠 권리란 사이버 공간에 게시된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자료는 뭐야? 불법적인 자료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당히 내가 요구해서 지워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 주체, 이 정보의 주인이 스스로 내 정보를 올릴지 말지, 공개할지 삭제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권리를 온전히 다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 공개하지 않을 거는 신중하게 차단하고, 그쵸? 오픈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런 직업도 생겨났어요. 디지털 세탁소라든지 디지털 장의사라든지 이렇게 잘못 올려진 개인정보, 잘못 그쵸? 나의 그런 피해가 발생한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원치 않는 사진이나 원치 않는 영상을 대신 지어주는 그런 직업이 생겨날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잊힐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리 많은 이런 관련된 직종이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기의 개인정보,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은 함부로 노출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잘 관리해야 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렇죠.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관련 기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 라는 겁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생활 보호권이라든지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잊힐 권리, 이 세 가지가 어떤 권리 있는지 살펴봤고, 서로 가끔은 상충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살펴봤죠? 디지털 성범죄, 왜 그게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지,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교과서에 밑줄치라고 했던 거는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좀 여러분들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컨텐츠 수업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내준 과제 아직도 안 했으면은 꼭 반드시 밀리지 말고 과제 꼭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실시간 라이브 수업으로 도덕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았지만은 다시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